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오셨어요? 북콘서트. 네. 이시영 박사님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저도 지방에서 막 올라왔는데요. 차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을 이시영 박사님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네, 오늘 우리가 강의도 듣고 또 박사님 말씀도 듣고 또 음악도 듣는 그런 아름다운 밤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 이 서초동 힐링 캠퍼스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 더욱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중에 그러면 또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신인류가 몰려온다 책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와우, 예, 이 정도면 많습니다.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먼저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주말에 읽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밤을 더 아름답게 시작하기 위해서 귀한 분이 오늘 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모니카 연주 좋아하세요? 네. 가을밤에 특히 어울리고요. 네.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 선생님 모실 텐데요. 와, 이분은요, 여러분,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무려 연주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모니카 독주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없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도 오늘 기대가 정말 큰데요. 야, 평소에 우리 이시영 박사님 알고 계셨나요? 네, 테레비에서 아, 좋습니다. 테레비 봤어요. TV에서 보던 모습과 오늘 직접 뵈니까 어떠신가요? 뭐 워낙 유명한 오늘 강의에 또 더 받아주게 될 것 아, 같아요. 네.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실 건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곡으로 여인의 향기,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가 포름에 빠지자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 박사님, 하모니카 독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선생님 진짜 와, 이 자세악기가 이렇게 강렬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네요. 이 하모니카의 매력을 선생님 언제 아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방과후학교에서 하모니카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방과후학교가 이렇게 대단해요. 와. 그래서 2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하모니카를. 세상에 진짜 하모니카 대가시네요. 세상에 이거 몇 년째? 네네. 25년 정도 된 것 와, 같아요. 세상에 15년 됐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식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멋집니다. 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곡인데 전혀 다른 새로운 곡 같네요. 다음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음 곡은 제 자작곡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인을 딱 드리면 저를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연주하다가 제가 딱 사인을 드리면 그 사인에 맞춰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오늘 하나를 또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으로 연주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귀는 하모니카 소리에 열고요, 눈은 이병란 선생님의 표정 연주가 50%의 감동을 더 배가시킨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보다가 사인 주시면 또 하는 거예요. 더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날 때까지 계시라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제가 사인을 드리면요, 이병남만 외치면 돼요. 너무 쉽죠? 네. 이병남 선생님 맞죠? 예. 감동이에요. 이병남! 사랑해요. 이병남! 그래요? 할게요. 이병남! 박사님, 왕년에 하모니카 좀 불던 오빠로서 이 연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우리가 다음에 박사님도 하모니카 연주 한번 처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인류가 몰려온다 이 책을 박사님이 쓰실 때
이 책을 어떤 연령대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60대가 많이 읽지 않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노년을 어떻게 대비하라 이런 책이니까 저 60대가 좀 많이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40대 여성들이 이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 남성들도 이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있고요. 또 30대 청년들이 부모님께 선물하는 책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책을 열심히 읽는가 물어봤더니 왜 읽는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읽는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셨고,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는 집에만 외롭게 계시고,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야 알겠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요, 요즘 박사님 또 책 쓰고 계세요. 늘 책을 쓰시지만, 이 책을 써놓고 보니까, 맞다, 그거 빠뜨렸다. 맞다, 그거 빠뜨렸다. 빠뜨린 이야기만 써도 몇 번은 또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먼저 책 이야기 들어보실 텐데요. 또 그냥 나오실 수 없죠.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제가 사인을 드리면 이시영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할게요.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이시영! 책 써주셔서 고마워요? 이시영! 오늘 강의 기대돼요? 이시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국헌서를 책을 많이 써봤는데 국헌서들이 한 몇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이번 세 번째가 네 번째 안 됐을 것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주 요약을 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런 수책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2018년 정도 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보다 이 사망자 수가 더 많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가 47세에서 81세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60년 동안 30세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자, 그때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80대, 90대가 80대가 180만 저 아래, 90대가 이게 26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마다 대개 80에서 90을 넘어가면서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꿈자리 시끄러운데.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이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본이 세계 최고의 장수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사는 두 대만 하고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은 그 사회를 우리가 초고령 사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는 일본이고, 일본이 제일 먼저 갔고, 그다음에 저 북부에 잘 사는 나라, 몇 나라 빼놓고는 아직도 초고령 사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신인간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옛날에 신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내가 본 젊은이는 내가 젊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별종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로 봤던 데가
홍대 앞에 하고 이태원하고 그 다음에 평창 스키장 한 1년 동안을 저기 있었는데 그때 참 본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기타도 치고 작곡하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가 K-팝의 원조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다음에 시즌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인간입니다. 외국어를 잘 못 만나봤어요. 신인류라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늙었으니까 잘 다니지도 않고 자기 집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신인류. 여러분이 제일 그 나이대로 딱그 놀아지는 게 이 베이비 부마들입니다. 이 베이비 부마가 700만입니다. 700만. 근데 이 700만 명이 한 만원 이제 현직에서 나왔고 그 만원 현직에서 내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베이비 부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요. 국민 연금이 한 52%가 국민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는지 남자들부터 한 50만 원, 여자는 한 30만 원 그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령 인구의 고령화 빈곤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 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40%가 거의 돈이 없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말을 생각해서는 여러분 이 엘리엇 잭슨이라는 분이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나마 중년의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아마 들으시는데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중년은 전환기다. 뭐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시기지 그래서 위기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친구들이 지금 딱 다 동갑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보면은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나도 사실 몰랐어. 사정을 이렇게 내버렸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참 허무하게 뭘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하는 데가 60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얼마나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뭐 모든 게 화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직장이라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 명함을 갖고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하다 보니 60대가 다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참 어떤 나라는 60대가 상당히 화려한 인생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60대는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여기가 뭐 제일 오른편에 2019년도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이 이익까지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83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84세지만 그러나 건강 수명이 73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을 통계적으로 보면 10년을 병을 앓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어쩌다가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는 더 편하게 좀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수명이라는 것도 최근에 이 WHO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출한다든가 이럴 때도 별치자에 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강수명이 이렇게 작습니다. 평균 수명이 한 10년, 10년 정도 정말 짧은 이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를
장수의 높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꼴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저때는 돈도 없죠. 참 아프기도 하죠. 또 오락하는데 친구도 없죠. 제일 불쌍한 데가 바로 저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수의 높이라는 거 보니까 89만이 나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 75세까지는 그렇죠. 모니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면 누가 봐도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고 가도 속아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85세부터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85세에서 그리고 90세로 내려가는 모습을 정말 힘든 법, 우리 인생에서 힘든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89강이 이게 이제 나의 법인데 우리가 이 참 일본은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바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연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북유럽 잘 사는 나라하고 우리 한국의 은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북부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 있을 때 친구 녀석들 은퇴식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이 은퇴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야. 왜? 이제는 정말 지금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지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나라에는 이 참 완벽하게 정부에서 보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세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 북부에 잘 사는 나라 가보면은 정말 물론 깜짝 놀랄 정도로 세금이 비쌉니다. 우리 세금은 이게 약값입니다. 세금도 없다면 헛불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비하면.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 정년을 또 죽을 때까지도 이 정부 그러니까 세계 크루즈 여행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어디서 가야 되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걸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벌써 주다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꼭 엄마 품에 안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정년이라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농촌에 가면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보면은 밖으로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참 은퇴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농촌 이제는 참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멀쩡하고 다 시내 있는 가게에다 좀 치우고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우리 내주민도 몇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 건강 장수촌을 스타들이 보면은 대개 이게 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래 사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뭘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 정신과 정신의학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뭐 종교 가치와의 관계,
또 이런 모임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해야지 이게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험을 좀 해라. 나이가 듭니다. 여러분, 되게 모험을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험하다 자기 부러지면 평생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뭐 영감이야 인지 좀 부르지 못해요. 오히려 이 모험에만 젊은이들이 특징이 아니고 오히려 노인들의 특권이 이 모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영감이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 행세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두 영감이 우리가 앓고 이러니까 참 이제 밖에 나가서 모험에 갔다가 비행기 사고를 탁 나서 죽음을 쫓아갑니다. 그 두 영감이 죽이 맞아가지고 같은 상황도 즐거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언제까지나 섹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우리가 두 남녀가 만나면 약간의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설렘이 없으면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남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관계든 남녀가 만나면은 그것은 정말 설렘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발전된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든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든 모든 관계든 사업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섹시하게 꾸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 참 섹시하게 꾸민다고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 나이별로 나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이 최근에 보면 이 A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시국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한 45세에서 65세 이 A세대가 제일 화려한 세대, 제일 돈도 많이 쓰고 수천에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들 줄 아는 세대가 A세대. 가령 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는 돈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못 써요. 남을 위해서는 더 나도 뭐 자전거도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아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것이 이 A세대입니다. 실제로 이 A세대는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거의 돈도 3배는 더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세대가 정말 참 아주 아주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A세대가 몰려가야지 백화점도. 얘들은 백화점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A세대들은 오질 않습니다. 이 최근에는 뭐 현대백화점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는 이 A세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여의도에 백화점 장사가 잘 되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요즘 보면 A세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딱한 게 A세대 중에서는 싱글들이 많아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 싱글들이 보면 참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쓸데도 잘 쓰고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세대인데 이 참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한 싱글 귀족들입니다. 정말 화려한 싱글 귀족들이 많은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저런 걱정이 지금은 뭐 화려하죠. 돈도 잘 쓰고 멋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한 80, 9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관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쯤 되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일 없는 사람이 온 세계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90세 되는 생일날 아침에
이성기를 필요할 것을 나눠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이런 몇 장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90세 되는 아침에 이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거의가 비실비실이야. 거뜬하다, 아무도 걱정이 없다 하는 사람은 10%, 10.1% 됐습니다. 그 사람들 미래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싱글들은 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귀찮고 애 놓고 이런 사람들은 애들이 뭐 애들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좀 그거를 좀 훨씬 더 나아지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자, 요즘 이제 건강은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 이게 83세라고 그랬죠? 그다음 건강 수명은 73세네. 그런 수명도 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미용 건강입니다. 멋이 있어야 돼. 제가 아까 섹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저는 우리 후배 녀석이 자꾸 내보고 죽기 세포를 아줌마를 그래요. 야, 그러면 이거랑 괜찮은데 그렇게 그런 거 받아보면 다르다. 두 번만 했어요. 두 번. 이거 확실히 다르죠. 그냥은 괜찮은 거, 더 괜찮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야, 이 녀석아 그거 뭐해도 너 자꾸 내보고 그건 무슨 일이야. 이게 참 좀 비싸요. 만약에 저처럼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건강을 우리 요즘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이 건강 수명,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수명입니다. 아주 건사해야 돼. 그렇게 좀 멋있게 그렇게 하려면 저기 여기 세포가 아주 참 괜찮습니다. 자, 이 신바 산업은 신바 속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이 보청기를 끼고 보니까 잘 빠져요. 가렵기도 하고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강연하는 순간에 삐삐삐 자꾸 대단히 귀찮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마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지? 왜 지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이 실바 산업은 진짜 신화 소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 식당 같은 데 저런 애들이 가면은 좀 날린 이 보따리 들고 숨을 하고 그러면 그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조그만 도민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신입사원 모집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신입사원 모집 거기다 훨씬 더 이분들이 믿음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런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고 뭘 하더라도 월급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또 되게 또 직장에 연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 월급도 많이 안 달라고 그래. 많이 더 주면은 연금이 깎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좀 이상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임도 주고 참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이번에 좀 수위하는 시기만 따라갑니다. 응급실에도 갑자기 누가 난동을 부리는 내 활동을 어디든지 다 나타나는 게 기사다. 그러니까 프레이크가 제일 이 경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코스들을 잘 바뀌죠. 근데 프레이크를 바뀌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를 보면 선물이 선물이 제일 많아요. 그 프레이크를 잘하는 거 보면 애들도 안 보면은 3대를 알고 있습니다. 3대를. 그럼 이제 프레이크를 애들 던지고 엄마는 뭐 약하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경우에 이 프랭크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저도 이거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 가셨는데 이 프랭크는 기가 막히게 내 이름이 다 알고 그래서 제가 1년 한게 이해가 안 되고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직하고 이런 자, 그러면 간단히 많은 후면 초고령사회를 이거를 우리가 잘 명심을 해봐야 돼요. 초고령사회가 되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건강수명은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83세대 74세. 자, 그러니까 이 평생의 최고의 시년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때는 건강을 시작했죠. 또 정말 지 맘대로 돌아다니지도 돈도 없죠. 거의 다 아프죠. 친구도 없지. 찾아갈 데도 없지. 원하는 사람도 없죠. 정말 뒷방에 불쌍한 노인이 되시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게 국회는 그게 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소라든가 이걸 보면은 이게 참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간 뇌의 진료 횟수가 있습니다. 이 14.7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OECD 평균의 3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뇌의 환자가 그렇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걸 못 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이 자립과, 이 자립을 해야 될 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이 북부의 은퇴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세를 참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60대가 가장 건강했다. 그 다음에 A세대는 45세에서 65세였는데, 이 생경 가장 화려한 세대.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보도 제일 많고, 문제는 이제 싱글들이 많다는 거예요. 싱글들이 많아요. 이 싱글들이 정말 나중에 늙으면은 정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연금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교원연금, 2004대 연금이 여러분, 60년, 지금부터 한 60년 되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20-30년 되면은, 전부 다 결손 지역으로 들어가자. 다 떨어지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 인심을 많이 써가지고, 문정부는 특히 인심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도저히 후배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예를 40%가 빈곤세대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연금이 얘기한 보시면 전부 다 바닥이 있다. 이 국민연금은 정확하게 2042년에서 적자가로 바뀌고 2057년은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겁니다. 나는 이쪽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고 이 건강보험이 좀 그렇고 또 모든 보험이 정말 우리가 후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일본처럼 정말 고령사회가 되는 일이 출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초고령사회에 대한 위원회도 하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후에 뭐 어떻게 된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니까 이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나경원 씨가 부위원장으로 됐다고 힘을 그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경원 씨한테 편지도 하고 서로 연락을 했는데 나경원 씨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선생님한테 뭘 한 자리 좀 느끼고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조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그 저출산을 고령화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나경원 씨도 지금부터 뭐한 2016년인가 그 위원회에 있었대요, 자기가. 근데 그 이후로 회의라고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 택이 없죠. 알 택이 없는. 이게 정말 참 걱정이고. 그 다음에 노인의 빈곤율에 대한 이야기 걱정은 신현정 위원이라고 이 양반이 그 국회에서 그 걱정을 했어요. 노인들이 빈곤율이 좀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반한테 제가 이제 편지도 쓰고 내 책도 보내고 그랬더니 아이고 박사님 제가 국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좀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 다음에 좀 놀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차례가 다 됐어 이제는 뭐 한 사람 하면 돼.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아니 뭐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다 밖으로 다 쫓아나가요. 왜 그러는 그날이 그 민주당 당사 무슨 그 압수수색을 해야 하러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끌어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증거도 못하고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언제 회의를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이 예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많은 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액티브 시니어 저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편력으로 뛰어라.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탑니다. 유료 승객이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왜? 나는 현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현역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노인의 건강은요. 난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이제 그렇게 노인들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죽겠다.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진짜 죽어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 그거 받아들이면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노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진짜 아주 죽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이제 4년 후입니다. 오래 있다 나는 얼른 조금 있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돈이 너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진짜 미국 다니는 이것도 정말 이 초고령 사회를 그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그렇게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초고령 사회 노인들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 성형수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용 수술도 우리 한국이 최고입니다. 요즘 화장품도 수출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3위입니다 우리가. 물론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 화장품이 많아요. 요즘 백화점에 가보면 한국 화장품이 정말 많이 이렇게 이쪽에 이 아래층에 가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 참 초고령 사회를 위한 그런 그 대책은 한국에서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 수준이라든가 우리 K-팝도 있죠.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 이거를 잘하면 오히려 외국에서는 외국은 아직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몇 년씩 다 뒤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잘하면 외국에서도 이제 배워볼 것이고 또 외국의 부자들도 자가용 몰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정말 그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이 한국하고 잘 되어 있는 데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소문을 하면 여러분 싱가포르는 지금도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의 부자들이 다 싱가포르에 가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서비스를 잘해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적어도 말을 세 나라, 네 나라 말을 합니다. 불어, 영어, 중국어, 그 나라 말. 이렇게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에 저도 거기 한 2번 초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당신 영화 좀 있으라고. 그때 저는 덥고 막 슬피 때문에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가 정말 우리만큼 이렇게 편리한 게 없습니다. 다른 여러분 저 사막에 있는 사람들 사우디에 있는 부자들이 한국에 올라오고 싶죠. 이 한국의 그림만 보도 아주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좋은 음식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딱 한 가지 한국에는 한국의 전통 밥상이 세계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이 소리를 못하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농약 비료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약 비료 덩어리인데 여보 이게 제일 건강식이 드시오. 이 말은 내가 참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기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건강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유기농 이야기를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그 괴산에서 이번에 국제 유기농 산업 엑스포였는데 제가 거기 조직위원장을 그 사람들이 모두 가면 정신과 의사가 왜 갑자기 유기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결정적인 취약점이 이 농약과 인공화합물을 우리는 알지. 요것만 우리가 조금 고칠 수 있으면. 근데 이번엔 참 걱정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 정말 대단해져 사람들. 이번에 이제 이 쌀을 다 사주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입니다. 쌀을 다 사주자.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 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여행 가보면 일본 쌀은 정말 반찬이 없어서 맛있어요. 일본은 경계를 시킨 겁니다. 우리는 너무 보호를 했어요. 그게 농촌인 그거 이외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세상이 편한 게 농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팔 걱정 없어요. 국회의원들 다 사주니까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참 우리는 걱정입니다. 이게 앞으로는요 이 쌀 질이 더 떨어집니다. 맛이 더 정말 어떡하나 없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농토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살찌게 멋있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 다 썩어버렸어요. 땅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메뚜기도 없죠, 뭐 기렁이도 없죠, 뭐 달팽이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니까 우리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말 잘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 이 의식이 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거든요. 비료하면 화학 제조 걱정 없지.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옛날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또 그걸 또 백업 해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금년이 다 사주자는 겁니다. 지금 금년이 농사가 잘 됐어요. 대개는 우리가 추수한테 주는 데가 태풍이 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서 그래서 참 이게 더 걱정인데 제가 정말 이 유기농을 하러 농촌에 가게 된 사연도 사실 그런 딱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한국의 의료 수준이 참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초고령 사회를 위한 기급 일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걷기만으로는 근력이 붙지가 않는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걷기를 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만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참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씹고 삼키고 말하게 된 구강기능 전체를 강화하면 노쇠 현상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초고령 사회 대책 중에 하나가 이 구강 세력이 이 근력이 튼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원찮으면은 밥도 잘 못 먹죠. 밥맛도 없지. 사는 재미가 없어 진짜. 씹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관계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동호회, 바둑 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끼리, 그런 게 일본이라고, 명함이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햇빛과 해로운 산책인데, 이 노인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방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참 문제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정말 햇빛이 풍부하다는 것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데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여성들도 이 자외선도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햇빛에 나가면 당장 얼굴이 몽해지는 줄 아는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평생을 제가 뭘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 보여서는 그 평생을 정말 저는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규소 학회를 일본에 가는데 일본의 그 도쿄대학 교수가 이 양반 화장품학 교수야. 그가 하는 이야기가 최고의 치료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no treatment is the best treatment. 또 그리고 어떤 화장품도 누가 뭐라 그래도 화장품을 바르고 나중에 피부에 손상이 날 겁니다. 네,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은 절대로 없다. 이 도쿄대 교수가 아주 자기 명예를 걸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대충 해놓은 건데 이게 제가 이 바꿔서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희 이거 세 번째나 네 번째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박준성 나오는 이제 앞으로는 이 클래스를 조금 더 일반 우리가 의미치료 학교도 만들고 세로토닌 학교도 만들고 치료학교도 만들고 상담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기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생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이 사람의 인생관, 우주관, 그런 참 생사관 이런 것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건 어떤 치료도 정말 소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치료에 보면 그 이야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활 철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철학 결핍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나름의 어떤 철학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좀 철학적인 정초를 좀 심어주자.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좀 철학책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책도 많고 이게 노력이 어떻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고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들 박사님께 좀 마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요 앉아서 강의 안 하세요. 놀랐어요. 네. 서서 2시간도 정말 에너지 있게 하십니다. 박사님 오늘이 세 번째 북콘서트인데요. 저도 태어나서 한 책으로 북콘서트 3번 진행해보기 처음입니다. 박사님 정말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끝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모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오늘 3번째 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몇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이시영은? 나에게 이시영은 멘토이다. 와, 좋아요. 이 황금 금요일 저녁에 이까지 오셨을 때는 진짜 박사님 찐팬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시영은? 이상형이다. 아유, 선생님. 나중에 얼굴 한번 만져보이소. 네. 자, 나에게 이시영은? 인생 사랑의 여성모델이다. 아, 뭐라고 했어? 인생 철학의 롤모델이다. 와우. 선생님. 선생님, 나에게 이시영은? 이시영 철학 하시는 분은 제 인생의 계시자입니다. 오, 내 인생의 계시자다. 같이 나왔어요, 박사님. 네, 아유. 제 나이도 80이 돼가요. 아, 근데 이시영 박사님처럼 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철학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선생님, 네. 이분은요, 전주에서 북콘서트를 다 오신 분이십니다. 선생님, 한번 일어나셔요. 박사님, 이런 찐팬이 드물죠. 북콘서트 3번을 다 오셨어요. 아, 그래서 일어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은 버스터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시영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어르신. 와,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어르신 감사합니다. 박사님 드실 간식을요 또 보따리 싸우셨어요. 우리 박사님은 네 30대부터 네 여성 팬들 부대가 늘 찾아오고요. 이런 남동생들 팬들도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나에게 이시영은? 국민 멘토. 아, 국민 멘토시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안관덕 셰프님께서요, 여러분들 북콘서트 끝나고 맛있게 드시라고 유부초밥으로 엄청나게 해주셨습니다. 와우. 안관덕 셰프님 잠깐 일어나시죠. 와. 나에게 이시영 박사님은?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와. 나에게 어떤 키다리 아저씨인가요? 항상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내일 주고 그리고 모든 전 국민한테 그런 네. 마음을 해주시는데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선생님, 나에게 이시영 박사님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슈퍼에이지의 리더자. 와우. 야, 박사님 오늘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에게 이시영 박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나에게 이시영 박사님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많은 팬들이 북콘서트를 3번 여는 동안 이렇게 많이 와주시기 쉽지 않은데요. 박사님, 이번 책이 몇 번째 책이죠? 아, 정말 부럽다. 비서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나의 저서들. 110권째 책이십니다. 110번째 책입니다. 110권이요. 네. 네, 지금 쓰고 계신 것만 제가 들어도 곧 115번째 책이 더 나올 겁니다. 박사님, 이번 책 쓰시고 나서 저한테 아유, 그것도 빠졌다. 아유, 그 내용도 쓸 걸 하시는 게 참 많으셨는데요. 예, 이 책을 쓰신 후에 아, 그 내용을 넣을 걸 아쉽다라고 생각되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준비가 굉장히 소홀하게 친구들 보고 그래요. 그 친구들 뭐한 달이 그래요. 난 일동을 할 줄 몰랐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아야 돼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뭐 대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했죠. 건강과 돈과 그 다음에 이
관계. 건강, 돈, 관계. 네, 맞아요. 제가 박사님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은 몇 살부터 시작되나요?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40대에는 알 수조차 없는 거라고. 네, 50이 돼야 겨우 조금씩 알아간다고. 그래서 박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70대에 쓴 책들을 보면 너무 철이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익었다, 이제 인생을 좀 알겠다 하는 나이는 어느 연령대일까요? 저한테 그 말을 보지 마세요. 이게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사님 100세 생파는 여기서입니다. 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글 쓰시고 정말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책을 쓰실 때도 그냥 혼자 쓰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내용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항상 필기를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야 정말 좋은 내용들이 또 나온다고. 저는 박사님께서 제자들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항상 너무 감동이에요, 박사님. 감독이 아니라 또 배워야 되니까. 의학은 또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듣게 여러분 이상하지만 이 하나 써놓고 최소한 한 3-4년 정도 지나면 새로 써야 돼요. 왜냐면 그좀 옛날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학 서적을 읽으면 꼭 출판전 떨어봅니다. 이 출판전 또 오래됐으면 그냥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학 서적이라고 해서 이게 평생을 의사 이 인간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의학입니다. 그 계속 바뀌고 또 새로운 진리라는 게, 의학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오늘 진리라고 생각이 전혀 옛날에 연장에 한때 또 바람제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요즘 또 이 치유제라고 해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 치유에 좋다. 그럴 정도로 이 의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꾸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쓰게 된 것이지, 제가 무슨 경험이 풍부해서 그런 게 시대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의학이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야,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한다. 세상이 빨리 변하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번 책이 나오고 박사님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젊은 층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또 부모님께도 선물하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리뷰를 제가 어제 다 읽어드렸는데요. 박사님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읽었다는 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60이나 돼야 정말 함께 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출판사한테도 이 활살 좀 크게 좀 해라. 모임들이 좀 읽기 쉽게 제가 부탁을 다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젊은 세대부터 늦어도 30대부터는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를 읽어줬다는 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럼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90평생을 살아보니 이게 가장 후회되더라. 오늘 오신 이 젊은 팬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얘기 하나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정말 이 인생은 후회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힘들게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선배들의 책을 좀 많이 읽고 요즘 저는 이 TV에서 거의 다 정보를 얻는데 사실 이게 종이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이 양심에 또 여러분들의 이 양식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는 그 도서관에 잘 안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에 저도 오늘 장난도 때리고 약속하고 저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서관처럼 그렇게 못하니까 저도 바로 제가 돈으로 삽니다. 근데 여기서 사인 체크하려고 며칠 여러분 오늘 끝나고 사인회가 있습니다. 이민일체 기억해 주십시오. 박사님께서 아까 나이 들수록 섹시해야 된다, 남녀가 만나서 설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도 보면 설레는 여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사님. 그 박수를 맞아요. 나이 들수록 섹시해야 된다. 우리 박사님처럼 스카프가 많은 남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박사님 스카프 다양하게 하시고 예쁘게 하시죠. 오늘도 안경도 아주 어울리십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말 하나도 쓰셔요. 그리고요, 사실 40대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검버섯도 박사님 하나도 없으십니다. 네, 나중에 끝나고 한번 만져보이죠. 박사님,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섹시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활력 넘치게 살려면 이것만은 지금부터 꼭 해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적절한 운동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운동. 제가 그래서 참 다른 거는 다 아주 다 못하지만 이 신발을 깔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아마 시판이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한국 이 신발 보면 거의 비축이 바깥부분 따라요. 그러면 옳게 걷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걷는 게 이뻐야 되거든요. 또한. 저는 그 뉴욕에 처음 가서 제일 놀란 게 이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에 제가 놀랐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험이 맞을까. 그런 또박또박 하는 소리가 이게 참 그렇게 아주 기분 좋게 들리고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정말 이 다리 삐뚤어지면은 이 골반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헛다리도 아프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골반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연구했던 것은 제가 거의 한 10년을 넘게 그전에 신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깔창이 제일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깔창을 인솔을 다 개발하고 이제 거의 끝냈습니다. 이제 곧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하십시오. 저 학교만 두고 깔창 상사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박사님, 우리 이번에는 한 분만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강의 들으셨던 것 중에 이거 꼭 질문하고 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네.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박사님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세요? 하십. 저는 저는 이 먹는 것은 절대 소식이 첫 번째고, 굉장히 즐거움이죠. 왼쪽으로 있어봐야 어른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는 정도 이렇게 소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채소를 나물로 해서 많이 드시고, 채소를 나물을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페라스를 당근 주스를 당근이 이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게 당근이라고 제가 당근 주스를 내고 이게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칼치 찌개를 참 좋아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찌개 잘 안 먹더라고요. 저는 칼치찌개를 또 국물이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칼치찌개를 마누라가 잘해요. 내가 좋아하니까요. 대개 내가 먹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당에 가면 국밥을 잘 시킵니다. 한우 국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시키고, 특별히 내가 좋아한다, 건강에 이거는 좋다, 그래서 따로 먹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사님과
어디 가서 뭘 먹을 때마다 늘 제가 감동받는 게 박사님께서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드시건 꼭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어떨 때는 한 숟가락을 딱 떠는데 너무 맛없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은 꼭 말씀하세요. 아, 이 집 음식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먹어도 맛있게 드시는 게 또 박사님의 건강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예, 연령에서 지셨어요.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 그 따뜻한 물에다가 그 설탕, 소금을, 좋은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매일 해가지고 매일 먹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머리가 검정머리가 나고 기미가 없어지고 굉장히 면역력이 생기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고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싱겁게 먹어라. 나는 그 부분의 이론을 굉장히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 이제 신김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파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물을 전부 다 이게 익은 국물을 집에서도 먹고 뭐도 다 먹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저녁에 자기 전에는 계란 후라이를 꼭 3개를 먹고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자기 전에 꼭 소금을 가글을 합니다. 알수 가글을 하고 그다음에 통 던지기도 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소금을 하고 가글을 하고 이 청소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간 일이 별로 안 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박사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 사람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데 박사님도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에 반대해서 짜게 좀 짭짤하게 먹여야 된다. 저는 그때 제 몸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좋은 이유가 있는지 괜찮은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기미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은지 아이고 네 박사님 어떤가요? 괜찮으실까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는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령 뭐 죽염이라든가 천일염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러다 이제 암염이라든가 이런 운동물이 섞여 있는 것은 그거는 정말 먹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천일염 드시고 계세요.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일단 윗세대 분들을 먼저 살아오시기를 이렇게 들을 일이 없었는데 그 접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엄마 세대를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이 윗세대를 봤을 때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하고 저희 엄마 친구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든 하시라고. 근데 다른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정리하시라고, 이제는 쉬시라고, 이제는 이제 은퇴할 시기가 왔다고, 이걸 미리 정리시키고 하는 이렇게 부류가 나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러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다가 보면 또 이제 삶의 배경과 또 상관없이 어떤 거든 배우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니컬하신 분들, 근데 뭐든 이런 걸 왜 해? 굳이? 이거 뭐하러 시키는데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는 또 이제 살아온 관습이 이제 굳어져 있으니까 바꾸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가실 길이 앞으로 있지만 우리 아래 세대들이 윗 세대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9년, 58년. 젊으시네요. 그럼 60대 그러니까요. 네. 완전 지금 노인 그 걱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58년 개띠가 올해 몇이죠? 65세. 오, 그럼 너무 젊은 나이인데요. 보시고 그래요? 근데 벌써 정리
정리하시라 자식들이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빨리 정리하길 바라는 거예요. 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사는 스타일이 다 하나하나 다르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 이론은 그렇습니다. 평생을 현역으로 뛰어야 되는 게 제일 좋다.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싫은 걸 어떻게 하면 그건 안 좋죠. 근데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50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중요한 저말기라고 그랬죠. 좀 그렇게 바뀌는 이게 이타적으로 그때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이런 그 생각으로 되게 중요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게 될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말 저는 그래서 항상 나는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산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 사실. 네. 평생은 현역으로 뛰어야지. 네. 미리 정리하고 그럴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대해드려야 될지. 네. 그래요. 계속 현역으로 뛰실 수 있도록 뭔가를 배우시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정보도 드리고 또 함께 모시고 가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74세신데 저희 어머니가 65세부터 한 73세까지 거의 집에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좀 꺼내보시겠어요? 예. 자, 핸드폰에 유튜브 검색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 얼른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아유, 빨리 찾아보세요. 이시영의 건강 이야기. 네. 눌러보니까 구독하기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아유, 얼른 꾹 누르십시오. 예, 구독하기 잘하셨어요. 근데 박사님 채널 계속 듣고 공부하시면서 하루하루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니시고 서점에도 가시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를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부모님께 좋은 책도 선물하고 또 이시영 박사님 유튜브도 공유하자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강의와 토크로 함께 해주신 박사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클로징 공연 우리 또 두 곡 더 듣고 또 우리 이제 맛있게 먹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제가 마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좋아요. 네. 이제 독일에서 밥 해먹고 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쌀을 이렇게 밀시라이스라고 거기다가 설탕이랑 해서 그렇게 배죽처럼 끓여 먹고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을 사 먹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왔는데 쌀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을 사러 이제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에서 실컷 돌고 집에 가려고 나왔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 바퀴 더 놀자 하고 슈퍼마켓 한 바퀴 더 돌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쌍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무지개는 본 적이 있는데 쌍무지개 본 적은 한국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겐보겐이 레인보우 그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정말 네 제가 무지개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예뻐서 레겐보겐 들려드리고 혹시 좋으셨다면 앵콜 앵콜은 제목 말씀 안 드릴게요.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오
유명한 북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이시영 박사님께서 평생 쓰신 110권의 책이 여기에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책을 쓰실지 더 기대되시죠? 네. 맞아요. 저희가 한 사람이 100권 이상의 책을 쓴다는 건 정말 실제로 만나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박사님의 저서가 앞으로 130권, 150권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항상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여러분. 박사님의 책이 나올 때마다 저희 북콘서트 여기서 열게요.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박사님은 오늘 행복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책 북콘서트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